네, 승리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자 또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8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될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 과연 협상이 될지, 분쟁이 될지 정말 전 세계가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힘겨루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우리 등대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까 저희가 사실은 방송 전에 그 주제를 준비를 해갖고 이제 세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형식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바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표님 세 분의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오늘 좀 편안하게 서로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남의 토크 중간에 끼어들어도 되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입니다. 28일부터 29일까지 28일부터 29일 G20 정상회담 때문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슈를 G20이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의제 토크에서도 아마 G20 위주의 이야기가 어제도 했지만 오늘 또한 이렇게 연이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궁금한 건 이제 뭐니 해도 향후 전망이죠.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G20 정상회의가 궁금한 게 아니라 G2의 정상회의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둘이서 어떤 시나리오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머에 대한 이야기들. 중국이 왜 그러느냐, 미국이 왜 그러느냐, 온갖 루머들. 물론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좀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다 달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반사이익 종목이 오늘 저희 주제니까 G20을 통한 반사이익의 종목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까지 딱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G20의 G20, G2의 정상회담의 향후 전망. 일단 뭐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안은 무역 관세 완전 철폐. 네, 완전 철폐. 행복하죠. 그렇죠. 좋죠. 세 번째는 협상의 실패. 그러니까 현행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물에 물 탄 듯 수에 술 탄 듯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전면전. 네, 이 4가지 정도의 일단 뭐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으면 또 추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들끼리 오늘 소설 써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찬홍 대표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네. 일단 무거운 주제인데요. 네. 일단은 그 시나리오별 미중 그 무역 분쟁 거기에 따른 당사자인 G2 중국과 미국의 그 시나리오별 상황 그 확률 그리고 이제 이 확률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확률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전 세계인들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면서 일단 기존 관세는 유지하되 현재 새로운 그 추가 관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은 좀 약간 지속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60%고요. 확률이 5%는 완전히 무역 관세에 대해서 이 철폐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손을 잡고 갑자기 화해 모드로 가는 경우 그런 확률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25%이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일단 실패하면서 미국이 중국 상품 3,25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확률이 25%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세계 경제가 침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중 관계가 또 악화되면서 그 글로벌 경기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확률 10%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이 있는 경우는 확률이 10%인데 근데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화해 무드로 가는 것보다 전면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 확률적으로 약 10%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전면전을 했을 경우에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추가적인 이 특허를 가지고 또 미국의 기술을 이제 뺏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의 은행들을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포함을 시키면서 세계 금융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부분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전면전이 있는데 전후는 감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국의 9번째 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일단은 미국이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일단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세계 경제는 깊숙한 침체에 들으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치로 부각이 됩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그다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바람은 일단은 확률적으로 무역 협상이 좀 재개가 되면서 추가 관세는 좀 유예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바람을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미국은 그 다음 카드로 이제 금리 인하 7월 달에 금리 인하 카드를 또 꺼내 들면서 일단 그 글로벌 증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확률적으로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는 이제 대표님들이 또 얘기하시면은 거기에 필요한 얘기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첨가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신학수 대표님께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사실은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뭐 이쪽 좀 알고 뭐 전문가분들께 대표님들께 여쭤보면 수만 가지 이유가 막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이래서 이런 것이다. 뭐 선거부터 시작해서 시진핑의 뭐 당, 북한의 뭐 중국의 뭐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어찌 되었던 우리 신학수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신학수 대표님의 소설이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뭐 저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사실 뭔가를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요. 실제 그 뭐 글로벌 무역 분쟁에 관련돼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속도 이런 것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안쪽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간의 그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금리 다음 달에 50bp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0.50% 포인트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폭으로 내리거든요. 보통 25bp씩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50bp를 내린다라고까지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축 정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줘서 실제 미국 경기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금리를 50bp까지 인하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돼 있는 그 회담, 이런 이 회담 자체가 안 좋은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예견을 해놓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현재 진행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추가 협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뭐 양보하고 아니면 얻을 것은 얻어내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좀 정치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그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요. 방문하는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친서를 보내서 친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 풀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요.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끼는 것을 미국이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또한 여기에 끼고 저기에 끼고 뭐 남중국해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력 싸움이고 완력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푼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G1과 G2의 투키디테스의 함정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세력과 신흥 세력의 싸움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기존 세력은 주기 싫고 신흥 세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얻어내려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그리스의 투키디테스 함정 그 부분을 찾아보면 알겠는데 아실 텐데요. 현재의 상황은 둘이 싸우는 건 아니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둘이 싸우는 건 아니고 대리전 양상을 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돼 있는 이란을 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패망하게 된 것은 두 개의 전투, 그러니까 두 곳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패망을 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전쟁사가 있거든요.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분쟁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풀어내려고 하지 결과적으로는 더 확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약간 좀 시간적인 여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명성호 대표님의 또 시나리오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식의 협상이 있을까요? 우리 두 거대한 글쎄, 고래들의 협상. 그래서 뭐 하도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냥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전개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구촌 패권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지금 패권 싸움이 전개되고 이제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번 주에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의 만남이 있지만 아주 명쾌하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딱 한 가지 이런 거는 있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물론 분쟁의 요인은 있죠. 그렇지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자체에 우리가 점수를 좀 많이 줘야 돼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급등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 하나. 이걸로 수요일 날 급등의 모습이 나왔죠. 트럼프 시진핑의 북한 방문이 공식화되다 보니까 이게 좀 패가 또 꼬이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 통화 하나로 급등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체는 그동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사실은 한 10개월 가까이 계속 지금 전개된 겁니다. 근데 결국 결과가 없었죠. 그리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전화 통화 하나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어서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 정상들 간의 확대 회의는 뭐 다른 거는 기대할 수 없고 타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전면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전면전 하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극단의 사항은 나오지 않고 다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립 서비스 정도 좀 좋은 표정, 좋은 말. 야, 우리 그동안에 좀 약간 좀 소원했는데 앞으로 좀 잘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이 정도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스탠스로 7월 달에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의 이 무역 분쟁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경기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미국이 불안하면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유럽도 지금 지금 시장의 부양에 대한 이런 의지가 있는 거고 미국도 이제 7월부터 금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개되는 무역 협상은 극한의 사항은 나오면 너무 이건 진짜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동안에 소원했던 부분에 해결의 빌미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이제 협상에 여운을 두는 이런 부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G2의 정상회담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저희들끼리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 루머라고 하죠. 일명 온갖 설. 네. 약간 발음을 세게 하면 썰이 되겠지만 온갖 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뭐 한 분씩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를 한 분씩 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먼저? 저부터 해볼까요? 네. 그래요. 일단 이런 설이 있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1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서 때문이죠.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에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만나자고 콜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뭐 친서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만 할 것이다. 서로 얼굴 붉히는 무역 분쟁의 이야기는 1도 안 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하고 또 이란 등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피곤한 일들이 많으니까 중국이랑 거대한 일부터 해결을 하자. 그래서 또 반대로 또 잘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또 설이 또 있고요. 또 어떤 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설들을 들어보고 그 설에 대해서 원하시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빨리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찬 대표님 네, 어떤 설 들으셨어요? 일단은 그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의 굴복을 원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굴복이 아니라 협상을 원하고 있고요. 네. 일단 겉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 예, 양보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긴 하는데 양보를 해야 된다. 일단은 왜 양보가 필요하냐면 그 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건 근데 근데 대표님 지금 개인적인 생각 같은데. 예, 개인적인 네,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네. 일단 무조건 중국이 양보를 좀 해야 되는데 양보해야만이 파국을 치닫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이제 지금 패권 전쟁인데 미국은 그 하드웨어 즉 상품을 니네들이 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라. 그래서 일본에 그 기회를 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에 기회를 줬는데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유 및 상품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러의 위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상 무역의 기득권. 이거는 절대 양보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미국은 전쟁을 불사했는데요. 70년대, 80년대는 원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이 달러에 대한 위상, 이 부분을 도전을 했는데 위안화를 공용 통화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또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남중국해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그 원유 수송 라인입니다. 동아시아 부분을 원유를 안정적으로 중동에서 이렇게 수송하기 위한 그 원유 그 수송 라인인데 그 부분을 중국이 아킬레스건으로 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도발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힘센 사람을 한 번에 싸우지는 못하니까 살짝 건드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걸 이제 미국이 용납을 안 하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물건을 만드는 거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기회를 줬습니다. 다만 미국은 지적재산권 부분 즉 특허 부분을 갈취를 한다든지 그거를 훔쳐서 그냥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것도 용납을 못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이 개발했던 5G나 AI 그리고 반도체 기술을 훔쳐서 자체적으로 또 그거를 만드는 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또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이런 부분을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 이 협상이 물꼬가 터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굴복을 해야만이 끝나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요점은 네. 중국이 네.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겉으로는 협상에서 양보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 굴복해야 된다. 설보다는 우리 박찬웅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 예, 개인적인 중국이 생각. 굴복을 예. 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또 안티 생기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어차피 우리들끼리 얘기로 기존에 지금 여기저기 있는 소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제가 정리를 이야기를 해드린 하는 거기 거니까요.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처음에는 갔는데 트럼프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우리는 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손실을 우리는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예. 미국은 기업의 손실들을 해결해 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일각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17개월만 참으면 된다니까요. 대선에 그러니까 중국 대한 같은 이야기군요. 경우에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장기 집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내년도 11월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드론 격추, 그러니까 이란의 드론 격추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협화음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10분 전인가 뭐 그때 취소를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끌고 가지는 않고 일단은 그 쇼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드라마틱한 부분을 요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요번에 그 북한에 친서를 준 것도 드라마틱한 부분을 지금 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DMZ에서 연설하는 부분에서 진짜 그 김정은이 내려온다. 뭐 이런 물론 내려올 일은 없지만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각에. 네. 이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선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도광양해 해가지고 음지에서 이 칼을 이렇게 갈고 있었는데 이제 칼 들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자꾸 이제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더지 올라오면 이렇게 딱딱 때리듯이 못 나오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번 칼 들고 나가려고 하면 누르고 칼 들고 나가려고 하면 누르고 누르는 부분에서 이제 자존심을 건드린 거거든요. 실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미국은 기술 탈취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세죠. 삼권 네. 분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세는데 그 법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못하겠다. 이건 내정 간섭이고 그거는 안 된다. 다만 국무원의 지침으로 얘기를 하겠다. 하다를 하겠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국무원의 지침으로 얘기를 하면 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완력이 굉장히 세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는 그렇죠. 안 된다. 네. 그렇게는 안 된다. 문서화를 해서 나에게 네, 저 달라.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렇죠. 그 기분이 이제 그 상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결과적으로는 명분 싸움이지 않습니까? 명분을 올려주느냐 아니면 명분에 대한 부분을 맞춰주느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요. 결국 뭐 북한 관련돼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이렇게 넘어온 그런 상황을 보면 실제 답은 17개월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선거에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다시 재선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오늘 루머와 설 얘기를 좀 괜히 했나 싶기도 한 게 더 헷갈려지는 부분도 살짝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좀 조금이라도 명확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판단이 편하게끔 하기 위함이었는데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명성욱 대표님 어떤 루머, 어떤 설들이 좀 들어오셨나요? 저는 뭐 사실은 뭐 증시는 매일 루머 투성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루머를 우리가 이제 선별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별별 권모술수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시장에 이제 좀 그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들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지금 미중 문제가 아니고 장이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투자자분들 그 핸드폰으로 이 문자가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 뭐 가령 뭐 지금 뭐 10,000원이면 뭐 10만 원 간다 이런 게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저기 막 그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단속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루머가 나오면은 누가 이런 걸 보고 투자할까 이러지만요. 거리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광고 찌라시가 바닥을 도배를 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 뿌린 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황당무계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그런 근거를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혼자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국내 정세에서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G20 정상회담에 와서 G20 정상회담 오면은 이해관계자가 이제 한국, 중국, 북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라면 당연히 3명 다 만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먼 길 떠난 길에 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루머지만 저도 이제 우리 뭐 고객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혹시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이 휴전선을 방문하면은 저기 막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트럼프라면 간 길에 지금 중국 당연히 시진핑 만나는 거 당연하고 한국 방문하는 거 당연하고 거기에 이벤트로 아마 그 김정은이를 갖다가 좀 만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나리오로는 예측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한다면 이거는 이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이 전개된다라면 요번 주 저기 막 다음 주 초에 대북주들의 이제 반전이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기적으로 주말 정도에 대북주를 또 단기로 또 노리는 이런 투자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근거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런 시나리오를 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스케줄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 정상의 딱 두 사람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연일 악재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일한 호재가 북한과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또 들어오기 전에 아까 외신을 통해서 봤더니 뭐 트럼프가 판문점까지 뭐 그렇죠. 방문할 의사가 있다. 왜냐면 뭐 예전엔 DMZ까지 뭐 네. 군사 분계선까지 뭐 그 이상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판문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에 뭐 친서. 그렇죠. 그리고 폼페이오의 뭐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뭐 긍정적인 뭐 이런 반응들 이렇게 보서 트럼프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는 썰이 엄청납니다. 예. 그렇죠. 현재 뭐 그런 썰 그리고 맞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네. 어찌 되었던 경협주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예. 갖고 가는 가운데 경협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경협주 다 들어가시면 또 안 되니까 좀 어떤 대응 방법으로 접해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경협주는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때는 일단은 매수는 자제하셔야 되고요. 깊은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데요. 아직 이 부분이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만약에 이번 주에 경협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한 금요일 정도 일단은 일단은 소액이라도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주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라도 판문점에서 만나게라도 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호재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한반도의 또 평화에 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협주 좀 지켜보시다가 눌림목이 딱 왔을 때 소액으로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우리 명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릎 어깨, 뭐 무릎 뭐 발목 목, 뭐 무릎 어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참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경협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상황에 예. 이걸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경협주 어떤 대응 방법이 가장 현명할까요? 경협주는 사실은 만약에 남북 관계가 잘 된다 하더라도 지금 경협주로 부상이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남북 관계에 호전이 됐을 때, 극단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지금 유엔사가 주도권을 갖는 거지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거기와 관련된 지구촌 그 패권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집중되면서 그네들의 이득으로 전개되지 우리 기업들이 현재 대북 관련주들의 이런 흐름들이 그런 모습에서 크게 뜰 소지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지금은 테마로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트럼프의 지금 G20 정상회담과 우리 방문, 판문점, 그리고 지금 김정은과의 친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투기적인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주말 정도에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다만 그 부분은 일단 손절 같은 것을 고려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올라간다 이런 차원에서 대응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님, 요즘 뜨거운 경협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글쎄요, 뭐 그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왔으면 되게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오늘도 약간 좀 눌리는 모습이 있었고 예전에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네.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북한 가가지고 그냥 꽃은 들고 막 그러기 그런 분위기가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벌써 20년 됐네요. 노무현 대통령 또 이렇게 가셨을 때도 야 그거 뭐 그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지금 그게 거의 다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봐야 되는데요.
금방 내는 일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방 내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은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맞습니다. 이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기대감이 가시화적으로 나타날 때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업주 저는 뭐 투자하지 말라 안 할라 이게 아니라 경협주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를 하되 투자하는 부분에서 계속적 기업과 매출액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쪽이 훨씬 더 난 거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을 기대감만 믿고 피 같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경협주에 대한 뭐 대응 전략은 아니지만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뭐 트럼프가 누굴 만날 것이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건 다 저희들끼리 이야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그렇죠.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오늘 끝으로 짧게 이거 한번 여쭤보죠. 미중 무역 분쟁 반사이익 업종들 혹은 종목들 뭐가 있을지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학수 대표님 하셨으니까 명성욱 대표님부터 갈까요? 네. 예, 요즘 보면은 우리 증시가 5월에는 아주 어려웠지만 6월에는 좀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죠. 지금 북한과의 이렇게 그러니까 제재 위반에 따른 중국 은행들에 대한 이런 제재 부분이 오늘도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파이 제재와 더불어서 파이 자체는 이제 미래 그 지금 4차 산업, 성장 산업에 대한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패권 싸움이 일어나는데 파이에 대한 거래 제재와 더불어서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5G 장비, 뭐 유럽도 뭐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고 우리도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미국 내 반입을 갖다 불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파이 제재에 따라서 삼성의 반사이익 거기에 따른 이제 스마트폰의 확대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는 부분이니까 먼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이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그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최근에 이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물론 당연히 5G인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은 굉장히 앞으로 4차 산업과 더불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은 지금 스마트폰에 보면은 전면에는 듀얼 카메라,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 그래서 5개의 모듈이 들어가거나 6개의 모듈이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이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5개, 6개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은 10개, 20개, 30개의 사방, 팔방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 5G도 좋은 모습이고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메라 모듈 쪽이 상당히 앞으로도 부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 부분을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반사이익 업종이나 종목들. 네, 일단은 뭐 그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올라오는 부분도 그렇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환율도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신에 연기금의 그 등판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투신권이나 사모펀드에서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선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선호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매출액이 늘거나 순이익이 늘거나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그 기업을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바로 ROE입니다. ROE에 대한 부분이 그 높은 그 기업들 요 군을 잠깐 보면은요. 진짜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ROE가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 사우디에 대한
공방, 그러니까 그 법적 싸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툭 하고 내렸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소송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었죠. 근데 다시 다 올라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들 되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죠. 국민 신발이 된 거죠. 그래서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과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들을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ROE가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 신세계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쪽 안정적인 부분에서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안전하게 그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에서도 분명히 ROE가 높거나 매출액이 높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선별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찬홍 대표님,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미역 분쟁에서 반사이익을 노릴 만한 업종 또는 종목들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업종과 종목들은 두 분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그 이번 협상이 아주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럴 경우는 일단 현금 비중 높이셔야죠. 현금 비중 높이시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해지 차원에서 ETF 인버스, 인버스 쪽으로 저는 매수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ETF 코덱스 골드 선물을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되고 코덱스 골드 선물. 네,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당연히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마 투자자들은 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그 테마주들 최근에는 뭐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뭐 대선주들도 있고 여러 테마주들이 좀 득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도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주들은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장주격인 삼성전자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만약에 무역협상이 결렬되면 ETF 인버스 해지 차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코덱스 골드 선물 ETF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 그 다음에 대선 주격인 정치 테마주들을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